그래서 우리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자산을 지금보다 2배, 3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약에 1주택자라 했을 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가까운 지인들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다 보니까 예전에 본인들이 어떻게 내집 마련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이런 얘기는 우리 소친님들에게 꼭 해드려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집을 뭐 산다거나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지가 되게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미 예전부터 뭐 몇십 년 전부터 그걸 해 와서 현재 자산을 이루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조금 더 명확하게 미래가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인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할 때 양가에서 아무 지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사셨으면 지금처럼 자산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집을 한 채는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덜컥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일단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대출을 또 일으켜가지고 계약금을 치러서 그렇게 집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도 또 대출을 받아서 했대요. 나중에 팔 때는 또 올라줘가지고 수익을 얻으셨고요.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 집을 팔고 나중에 또 청약을 신청하셨습니다. 몇 번 청약 신청 받고 하시다가 지인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정말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고 이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청약이 뜬 거예요. 청약이 떠서 친구랑 가서 그냥 재미삼아서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희 지인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3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한 3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기가 거의 10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정말 잘하신 게 중간에 그걸 판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오셨고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집을 팔고 전세 들어가셨고요.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다 합쳐가지고 등기를 치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월세 세팅을 하셨어요. 거기서 꼬박꼬박 이제 월세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세 들어오고 지금 자산의 가격도 처음에 분양 받았을 때 3억인데 10억이 되었으니까 거의 7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분 같은 경우도 월세 단칸방에 살았어요. 근데 남편분은 집을 사면 안 된다 하셨고 이분께서는 이제 어떻게든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 합니다. 예전에는 벼룩신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이렇게 아파트 매물 같은 게 나옵니다. 우연히 이제 그런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아파트, 구축 아파트인데 매물이 나왔다고 해요. 계속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어떻게든 내가 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밤에 어린 아이를 이제 등에 업고 현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이거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지르고 오신 거죠. 나중에 잔금을 쳐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또 대출을 받고 돈을 마련해서 이제 집을 갖게 되신 거죠. 우리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내가 돈을 아껴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런 압박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면 내가 소비를 줄여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방법 아니면 이분들처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빨리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 무리하게 받는다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충분히 이걸 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어떻게든 돈을 아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갚았고요. 결국에는 그 대출을 다 갚았고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그래도 그때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확실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득을 얻으신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새 아파트를 청약 신청을 해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또 그렇게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옮기다 보니까 자산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불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고 나중에는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아파트에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종목을 이렇게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토지를 사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라는 것이 단기간에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집이 한 채이면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분도 갈아타기를 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신혼생활 시작할 때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 구축 아파트 소형 평수에 이렇게 집을 사서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전세를 가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집을 샀잖아요. 그쵸? 우리가 집을 사면요.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구축도 오르게 됩니다. 그쵸? 다행히 내가 팔 때가 됐을 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특히 아이가 있다 보니까 내 아이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을 잘 파셨어요. 이제 잘 파셨고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제 가신 거죠. 그때 그 신축 아파트를 얼마 사셨냐면 33평을 5억 9천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당시 이제 22년 11월경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가 얼마가 됐냐면요. 7억 2천 정도가 됐어요. 2년이 채 되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래도 1억 3천 정도가 오르신 거죠. 근데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 자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갈아타기를 한 곳에 그 인근에 이제 새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얼마에 분양을 했냐면 33평이 거의 8억대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 또 분위기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한 선택을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케이스는 이분도 제 지인인 분인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분도 구축 아파트 시작하셨어요. 그때 갖고 계시던 그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분이 사시는 곳 인근에 브랜드 새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로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생각하셨고 이분이 갈아타기를 하신 거죠. 뭐 대출을 받긴 했지만 처음에 1억이었던 자산이 얼마가 됐냐면 지금 최근에 그 아파트가 또 올라줘가지고 지금 33평 기준으로 거의 6억 5천 정도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 자산이 원래 1억이었는데 내가 6억 5천 정도까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상급지가 있어요. 그 상급지가 이제 학군도 좋고 이런 곳인데 30평대 기준으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선택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지방광역시나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 지금 반등 못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갈아타기 비용이 예전보다 확실히 지금 적게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대구라고 했을 때 대구 북구에 이제 침산동에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구축 아파트에서 대구에서는 그 수성구 범호동이 입지가 제일 좋거든요. 수성구 범호동에는 구축으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 예전 한참 대구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얼마 정도가 들었냐면 5억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드냐면 2억 8천만 원 정도 있으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적게 드냐면 2억 4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저는 갈아타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기 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주택자 집이 한 채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자산을 불려가면 되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이 한 채다.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이걸 굴려야 됩니다. 근데 굴릴 때도 우리가 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도 돈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곳을 바꾸고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괜찮은 곳에 또 집도 갖고 있고 월세도 받고 그런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내가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내려줬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안 된다면 저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자산을 지금보다 2배, 3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상급지 갈아타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멈춰있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실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